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이준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화면에는 딸 이름 석자가 떠 있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여보세요, 수진아. 아, 아빠.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딸의 목소리는 급했어요. 배경에서 자동차 소음이 들렸지요. 준호는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니까. 나중에 천천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는 끊겼어요. 손에 든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지요. 준호는 전화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수진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지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지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1년 전만 해도 달랐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수진이가 두 손주를 데리고 왔었지요. 아이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아버지 하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토요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었지요. 거실 바닥을 닦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두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진이의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한 주 걸렀어요. 회사 일이 밀려서요. 그 다음 주엔 아이들 학원 때문이라고 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지요. 준호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지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반찬들이 들어 있었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모두 수진이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지요. 준호는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식탁에 놓았어요. 밥을 푸는데 손이 자꾸 멈췄어요. 전에는 네 식구 분량을 담았었지요. 이제는 하나만 놓으면 됐어요. 텅 빈 식탁이 유난히 넓어 보였지요.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이 방 안에 흩어졌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수저를 든 손이 무거웠어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요.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수저 한 벌. 금방 끝났지요. 예전엔 설거지하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수진이가 아이들 데리고 거실에서 떠들던 소리가 들렸었지요. 이제는 물 흐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준호는 거실 창가로 갔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보였지요.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손주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준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지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지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밥은 먹었니? 라고 쓰려다 지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도 너무 가벼워 보였지요. 보고 싶다는 말은 차마 쓸 수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지요. 밤이 깊어갔어요. 준호는 침대에 누웠지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딸을 키우면서 무엇을 놓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불안이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공허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어요. 수진이 회사 번호가 어딘가에 적혀 있었지요. 며칠 전부터 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지요. 손가락이 번호를 찾아 멈췄어요. 회사로 전화를 거는 건 처음이었지요. 수진이가 싫어할까봐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마케팅부 맞습니까? 네, 마케팅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이수진 대리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수진 대리요? 죄송한데 한 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준호의 손이 굳었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네, 퇴사요? 네, 9월 말에 그만두셨어요. 혹시 가족분이세요? 아, 네. 아버지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 달 전이라고요. 그 사이 수진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퇴사를 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새 직장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딸의 직장 동료였던 정 과장에게였지요. 몇 년 전 회식 자리에서 한 번 인사를 나눴던 사람이었어요. 정 과장님, 저 이준호입니다. 수진이 아버지인데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수진이 요즘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새 주소를 아시나요? 정 과장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선생님,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진 씨가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서류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여기 퇴사 서류에 적힌 주소가 있네요. 인천 남동구 메모하실 수 있으세요? 준호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볼펜을 들고 주소를 받아 적었지요. 감사합니다, 정 과장님. 전화를 끊고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인천이라고요. 수진이는 왜 그렇게 먼 곳으로 이사를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지요. 손에는 손으로 그린 약도가 들려 있었어요. 스마트폰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영무원에게 물어가며 길을 찾았지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탔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지요. 높은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으로 들어섰지요. 길은 좁았어요. 담벼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요. 빨래가 걸린 옥상들이 보였어요. 아무 일 없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저 새 출발을 한 거겠지. 저렴한 곳으로 옮긴 거야. 하지만 걸음은 무거웠어요. 가슴 속에서 불길한 느낌이 피어올랐지요. 골목 끝에 낡은 빌라가 보였어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지요. 외벽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현관문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지요. 준호는 빌라 앞에서 멈췄어요. 주소를 다시 확인했지요. 맞았어요. 여기가 딸이 사는 곳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이었지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지요. 302호. 문패를 찾았어요. 이름은 없었지요. 준호는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지요.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 누군가 있었지요. 준호는 창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불빛은 차가웠어요. 어둡고 싸늘했지요.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실내가 보였어요. 텅 빈 거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요. 가구도 물건도.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지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나야. 아빠.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지요. 수진아, 집에 있니? 여전히 조용했어요. 준호는 귀를 문에 가까이 댔지요.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어요. 작은 움직임 같았어요. 수진아, 문 열어봐. 아빠가 왔어.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가까워지는 소리였지요. 준호는 숨을 죽였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문이 조금 열렸어요. 체인이 걸려 있었지요. 틈 사이로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준호는 말을 잃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지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아빠 왜 여기? 목소리도 변해 있었어요.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 전화했더니 퇴사했다고 하던데. 딸은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를 똑바로 보지 못했지요. 그냥 좀 쉬려고요. 쉬다니? 이게 무슨 문 좀 열어봐. 들어가자. 아빠, 지금은 안 돼요. 정리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들어가겠다는데.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수진아,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연락할게요. 딸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준호가 문을 붙잡았지요. 수진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아빠한테는 말해야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문이 닫혔어요. 체인 거는 소리가 들렸지요. 준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만 깜빡거렸지요. 준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빌라를 나와 골목길을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지요. 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수척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눈가의 눈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지요. 알아내야 해. 무슨 일이 있는지.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다시 그 빌라 앞에 섰어요. 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지요. 과일과 반찬이 담겨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3층 복도는 어제와 똑같이 어두웠지요. 302호 앞에 섰어요. 준호는 심호흡을 했지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아빠야.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지요. 수진아, 문 좀 열어봐. 한참을 기다렸어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지요. 발소리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이번에는 체인이 없었지요. 수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묶지도 않은 채였지요. 아빠,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으로 비켰지요. 준호는 안으로 들어섰어요.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요. 아이들 신발도 보였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숨이 막혔지요. 방 안은 엉망이었어요. 빨래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요. 식탁에는 먹다 남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바닥엔 장난감과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지요. 공기는 눅눅했어요. 환기가 안 된 지 오래된 것 같았지요.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거실 구석에 2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민재와 서윤이었지요. 아이들은 준호를 보고도 달려오지 않았어요.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민재야, 서윤아. 준호가 다가가자 민재가 일어났어요. 서윤이는 형 뒤에 숨었지요. 할아버지.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예전처럼 밝지 않았지요. 준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가슴이 아팠지요. 괜찮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에 불안이 가득했지요. 준호는 일어나 수진을 돌아봤어요. 딸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진아, 앉자. 준호는 식탁에 그릇들을 치웠어요. 수진이는 의자에 앉았지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요. 준호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아빠 미안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말해봐.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그 사람이 말이 끊겼어요. 준호는 기다렸지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살아요. 준호의 손이 굳었어요. 나랑 애들을 버렸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작년 겨울부터였어요.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야근이 많다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짐을 싸더니 나가버렸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이 무너져 내렸지요. 양육비도 안 줘요. 전화도 안 받아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수진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지요. 아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수진아, 회사도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린이집비도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 왔어요. 월세라도 싼 데로. 준호는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울음만 터져 나왔어요. 무너진 듯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손을 짚고 흐느꼈지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 곁으로 갔어요. 등을 어루만졌지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구석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었어요. 민재가 동생을 꼭 안고 있었지요. 서윤이는 손가락을 빨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지요. 지난 1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 끊긴 전화, 오지 않던 명절. 그게 분노가 아니었어요. 냉정함도 아니었지요. 절망이었어요. 딸은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지 못한 채 숨기며 견디고 있었던 거지요.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지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수진이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어요.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말은 했지만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지요. 집세는 어떻게 내고 있을까요? 생활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아이들 끼니는 제대로 챙겨지고 있을까요? 문제는 산더미였어요. 준호는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지요. 커튼을 걷었어요.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수진아, 일단 밥부터 먹자. 비닐봉지에서 반찬통을 꺼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요. 거의 비어 있었어요. 달걀 몇 개와 김치만 있었지요. 민재야, 할아버지랑 밥 먹을래?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이도 따라 일어났지요. 준호는 밥을 지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지요. 쌓인 그릇들을 씻었어요. 수진이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지요. 밥이 되었어요.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지요. 준호는 아이들 그릇에 밥을 담아줬어요. 많이 먹어라. 아이들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서윤이는 밥알을 하나씩 집어 먹었지요. 준호는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밥을 입에 넣지 못하고 있었지요. 수진아, 너도 먹어야지.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아빠 어떡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호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생각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딸을 지켜야 해. 손주들도. 준호는 결심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준호는 거실을 둘러봤지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청소, 빨래, 아이들 돌보기, 집세 걱정, 딸의 재취업.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빨래를 모아 세탁기에 넣었지요.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을 주워 정리했어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지요. 준호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까?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딸 곁에 있어야 했지요. 그것만은 확실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준호는 매일 아침 빌라에 왔지요. 손에는 늘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시장에서 산 반찬이었고, 어느 날은 아이들 옷이었지요. 수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지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두운 눈자위가 더 짙어졌지요. 준호는 묵묵히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아이들 밥을 챙겼지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민재와 서윤이는 점차 할아버지에게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이제는 아침마다 문 앞에서 기다렸지요.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민재가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요. 할아버지는 매일 온단다. 서윤이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지요. 식탁을 차리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수진이는 준호 옆에 섰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준호는 손을 멈췄어요. 딸을 돌아봤지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짐이니? 아빠는 편히 쉬셔야 하는데 늙으신 몸으로 이렇게. 수진아. 준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야. 이게 당연한 거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정말 못난 딸이에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단했지요. 혼자 아이 둘 키우면서 일하고 집 지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넌 정말 잘했어. 아빠.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지요. 준호는 딸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천천히 딸을 안았어요. 수진이는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작게 떨렸지요.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준호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수진이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말없이 딸을 안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지요. 나는 교사였어. 속으로 되뇌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길을 안내해줬어. 하지만 정작 내 아이는 달랐어요. 내 딸의 마음 하나는 지켜주지 못했구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동시에 다짐도 생겼지요. 이제부터라도 잘하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엌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와 서윤이가 서 있었지요.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재가 먼저 엄마 곁으로 왔어요. 작은 손으로 엄마 옷자락을 잡았지요. 서윤이도 따라왔어요. 할아버지 다리를 껴안았지요. 준호는 한 손으로 손주들을 끌어안았어요. 네 식구가 함께 안겨 있었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수진이가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았지요. 밥 먹어야죠.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가운데 놓였지요. 준호는 밥을 퍼서 아이들에게 건넸어요. 많이 먹어라. 민재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서윤이도 따라했지요. 준호는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공기가 들어왔지요. 선선하고 부드러웠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식탁 위를, 아이들 얼굴을, 수진이의 어깨를 비췄어요.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천천히 밥을 먹고 있었지요. 여전히 수척했지만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어요. 수진아. 네, 아빠. 내일부터 집 좀 정리하자.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집은 어떻게 됐니? 밀린 거 있어요. 새 달치요. 아빠가 내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 그건 괜찮아. 아빠한테 있어.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충분해.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아빠 고마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웃었어요. 뭘, 당연한 걸 가지고. 밥을 먹는 동안 조금씩 대화가 오갔어요. 아이들 이야기, 동네 이야기, 사소한 것들이었지요. 오랜만에 들리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그게 좋았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수진이가 따라 나와 함께 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어요. 아빠, 응? 저 다시 일하려고요. 자격증이라도 따볼까 해요. 준호는 딸을 돌아봤어요. 수진이의 눈에 의지가 보였지요. 좋은 생각이야. 뭘 하고 싶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힘으로.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아빠가 아이들 봐줄 테니까.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지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미소였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지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민재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와요? 그럼. 할아버지는 매일 온단다. 민재는 웃었어요. 서윤이도 손을 흔들었지요.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준호는 손을 흔들며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302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지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한 빛이었지요.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조금씩.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내일도 딸을 만나러 가겠지요. 손주들과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갈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함께.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희망이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의 서울집 거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요. 민재와 서윤이가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지요. 할아버지, 봐요. 제가 성 만들었어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갔지요. 우와, 정말 멋지구나. 서윤이는 할아버지 옆에 쪼르르 달려와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 저도요. 저도 만들었어요. 그래, 서윤이 것도 예쁘네. 준호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소리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1년 넘게 텅 비어 있던 집이었지요. 이제는 다시 살아났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준호는 부엌으로 갔어요. 수진아,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아빠.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이는 앞치마를 두른 채 냄비를 저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예전처럼 수척하지 않았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고 옷차림도 깔끔했지요. 오늘 면접 어땠니? 괜찮았어요. 다음 주에 연락 온대요. 수진이는 돌아서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지요. 잘 됐다.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애들 봐주지 않았으면 당연한 일이지. 걱정하지 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요리에 집중했지요. 준호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섰지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지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지난 2달을 되돌아봤어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 허름한 빌라, 눈물, 그리고 포옹. 힘들었지요.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가족은 멀어질 수도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손을 내밀면 언제든 이어질 수 있어. 그것도 배웠지요. 할아버지, 민재가 불렀어요. 준호는 돌아섰지요. 밥 먹어요.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음식을 내놓고 있었지요. 준호는 식탁으로 갔어요. 네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1년 전처럼요. 아니, 그때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지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어요. 준호는 아이들 밥그릇을 챙겨주었지요. 수진이는 준호 앞에 반찬을 놓았어요. 아빠,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밥을 먹는 동안 이야기가 오갔어요. 민재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말했지요. 서윤이는 그림을 그렸다며 자랑했어요. 준호는 웃으며 들었어요. 수진이도 아이들 이야기에 맞장구 쳤지요.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양치질을 하러 갔어요. 준호와 수진이는 함께 설거지를 했지요. 아빠,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응?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준호는 손을 멈췄어요. 딸을 바라봤지요. 수진아, 내가 미안해.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좀 더 신경 썼어야지.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덕분에. 준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네, 아빠. 두 사람은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어요.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지요.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지요. 준호는 두 손주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재가 졸린 눈으로 말했어요. 서윤이도 따라했지요. 할아버지도 사랑해. 준호는 아이들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지요. 이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속으로 속삭였어요.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도 좋아. 진심이었어요. 방을 나와 거실로 왔어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지요.
자격증 공부였어요. 수진아, 너도 이제 자야지. 조금만 더요. 준호는 웃으며 자기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지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요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지요. 내일 아침엔 뭘 해줄까 생각했어요.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겠지요. 민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넣고 서윤이를 위해 방울토마토도 준비하고 수진이는 면접 준비를 해야 하니까 아침은 내가 차리자. 계획을 세웠어요. 마음이 바빠졌지요. 하지만 기분 좋은 바쁨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지요.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어요.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게 전부였지요.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잠이 스르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쌌지요.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어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준호는 도시락 뚜껑을 덮었어요. 2개의 도시락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아빠도요. 수진이는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지요. 준호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잘 자랐으면 좋겠어. 씩씩하고 밝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아침을 마치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준비를 했어요. 준호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지요.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오너라.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이가 아이들 손을 잡고 나갔지요. 문이 닫혔어요. 준호는 혼자 거실에 섰지요. 고요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저녁이면 다시 아이들이 돌아올 거예요. 웃음소리가 집을 채울 거지요. 준호는 창가로 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지요.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것.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괜찮아.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준호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미리 해두려고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지요. 손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엔 뭘 해줄까?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준호의 하루는 계속되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날들이었지요.